분명 그대는 나일세 분명 그대는 나일세 나는 미처 몰랐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제말 모즈라는 이게 그게 이제 반치음 맞아요. 그 글자지요. 네. 네, 그래서 세목골로 된 거. 그렇죠. 네. 우리 요새는 안 쓰지만은 조선 전기까지 네, 썼죠. 그때는 네. 썼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요새 또 지발이 많이 네,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네. 모즈. 네. 그런데요, 이 모즈라는 게 한자로는 이렇게 백설조. 이렇게 일본식 이도입니다. 네. 그게 새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고분에 한 무덤대가 있는데 그 이름에 붙여 있는 이름입니다. 왜 이것이 관심사냐 하면은 이게 고분 시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3세기부터 6세기 일본 역사에서요. 이때는 고분 시대에 들어가서 커다란 고분들 갖다가 지읍니다. 근데 앞이 둥글고 뒤가 모난 이러한 전방후원 또는 둥글모난 이런 고분들 갖다 짓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 모즈 고분군 가운데에 또 능에 대항하는 이런 정도의 크게 무덤이 있어서 그래서 관심사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그 무덤, 네. 그것도 누가 지었나,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가, 네, 네. 거기서 묻힌 이는 누구인가, 요거 지금 살펴보자는 것이죠. 네, 네. 그게 재미있는 게요. 무령대왕이 그러니까 왕릉가서 발굴하니까 쉬운 해가 됐답니다. 올해가. 그래서 공주 박물관에서 대대적으로 전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봤죠 또. 다녀오셨어요. 네. 가봤는데 다른 건 다 전시됐고 잘 됐고 했는데 무령대왕에 대한 그 얘기가 설명이 돼 있는데 해설이. 근데 이분이 40살 때 돌아왔거든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태어난 것까지는 다 인정하는데 그러면은 그 뒤에 40살 이후에 백제 돌아와서 이분이 이룩한 여러 가지 일들도 다 잘 설명됐고 그러는데 그 앞에 거는 통폐해 있어요. 궁금하지도 않았지만 궁금하지만 아마 이분들이 연구하는 분이 별로 없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특히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령왕이 일본에서의 활동이 기록이 안 돼 있다. 전혀 없어요. 네, 네. 그 일본에 태어난까지는 그 묘지에서 나오거든요. 묘지에서 나온 거 보면 그러니까 462년에 각가라는 섬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서 때는 바로 또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상표문을 볼 것 같으면요, 그러니까 무령왕이 젊었을 때 일본에 외왕이었었거든. 그렇죠. 외왕 무예요. 네, 네. 이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또 다시 얘기해요. 여기 안 나오는데. 여기 외왕 무입니다. 네. 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이분이 477년에 송나라에 상표를 보내요. 478년에 또 보내고. 그런 478년에 버사했으니까 선왕이 돌아갔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받고 상표문을 보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462년에 태어났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거기서 왕이 된 거예요. 이런 사실 같은 상상에는 물론 전혀 얘기 없고, 근데 그것도 일본서에도 없죠. 근데 이제 알아낸 거죠. 이런 상표문이니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상표문 477년 했으면은
62년서 됩니까? 한 16살 때 이때 왕이 됐거든요. 그 16살 때 뭘 이분이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이제 왕이 되는데 그때 이미 벌써 이 그 외왕 무의 아버님 게르대왕 게르대왕. 이것을 또 어떻게 하냐 할 것 같으면 이게 477년도 번쯤 478년에 또 편지를 보냈어요. 그것이 그대로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건데 거기에 자기 아버님이 망고제로 나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망고제라고 써 있나? 그 말은 안 나오는데요. 네. 78년에 네. 있었는데. 근데 그때 망고제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제다 외왕 제가 이게 자기 작은 아버지 곤지왕인 저 흥이에요. 이게 470년에 돌아왔고 자기 왕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저걸 지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글이 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또 하나는 자기 그 상부형 자기 아버지하고 형이 갑자기 돌아갔기 때문에 상을 차려서 그래서 이제 뭐 등등의 이제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부는 외왕 그러니까 제인 게르대왕 이건 틀렸는데 그다음 형은 왜 형이냐? 그것도 이제 여기에 꼼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62년에 외왕 흥이 송나라에 또 편지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표문이 거기 보면은 게르왕이 자기 형처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니야 형처럼 아니라 그 세자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르왕의 그러니까 아들이 돼 있어요. 이때 이제 이 편지 쓸 때는 자기도 아들이니까 이게 형으로 이렇게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이제 꼼수 썼더군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잡으면은 결국은 곤지왕이 자기 외삼 아니 삼촌이고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고 그러니까 게르 대왕이 외왕 제인 그러니까 자기 아버님이다. 이걸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이제 외왕무가 그 결국은 그 자기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외왕 흥이죠. 그분이 이제 유럽 천왕인데 그분을 이어서 왕이 됐다. 이게 478년 얘기입니다. 이 470년에 돌아갔으니까 그때 이제 왕이 됐어요. 외왕무가. 근데 이 외왕무가 게르왕의 아우인 사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 아버님 돌아갔는데 그럼 누가 묻습니까? 자기 그 왕이 묻지.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왕이 묻었다 하는 것은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그 일본식 발음은 다이생, 우리말은 대선이라는 능이죠. 그 크기가 자그마치 대선능.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답니다. 이 길이가 자그마치 486m. 이게 이제 둥근 부분이 이제 지름이 258m고 이제 높이가 40m. 그 모서리 부분, 네모난 부분, 이 부분의 길이가 300m, 306m. 그래서 세계에서 진시황, 또 이집트의 파로 왕의 그 무덤 피라미드. 다음으로 이렇게 큰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게 한 1000명씩 해서 막 5년치 걸렸다 이런 이제 계산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럼 이 왕이 이제 그렇다면 이 문서상으로는 알 수 있지만은 그럼 실제로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냐 하면 거기에 무덤에서 나온 유품을 또 이제 비교해 보면은 그것도 확인돼요. 왜냐? 1873년이랍니다. 발굴한 게.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 당시 명치 유신이 있고 한 5년 후래요. 아직도 이런 그 모든 왕릉에 대한 뭐 감독 뭐 이런 것도 이제 느슨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엔 지저분에 대해서 친다고 해서 핑계가. 그런데 그 전에 벌써 이
비바람에 때문인지 이게 드러나 있었대요. 돌 널 석관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은 이 관리들 뜯어본 거죠. 그 일부가 이제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미술관에 팔려 나갑니다. 또 일부에 대한 그 이제 기록이 또 남아 있대요. 그 모리 고이치라는 일본 그 고고학자가 주다 이제 살피고 책을 써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뜨면은 그 유품이요. 이게 이 왕릉 모습이 이렇습니다. 전방 후원의 형태. 네. 여기가 둥글고 여기가 뭐가 나고 네. 거기에 이제 여기가 해자가 네, 해죠. 세 겹으로 이렇게 둘러있답니다. 이 길이가 이제 485m가 이렇게 이제 세계 세 번째 큰 그런 무덤입니다. 진시황 등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래요? 그냥 야산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거기도 맘먹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온 그 기록에 볼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그 투구에 네. 챙이 달린 거 여기 챙이 뒤쪽에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근데 앞쪽으로 이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뭡니까? 그 만든 제조 그 법이든가 이런 거 봐서 5세기 때 거예요. 또 거기서는 갑옷이죠. 이 네, 단갑이라고 네, 그러는데 허리만 차는 거. 이것도 이게 진박이냐 뭐 이제 이렇게 꼬맹가냐 이런 거에서 이 시대를 알 수 있답니다. 그걸 보더라도 이건 5세기 거. 또 거기서 나온 저 이런 이거 칼 이제 손잡이. 자루. 네. 자루에 이제 이런 고리가 달려 고리자루 칼이라고 합니다. 오 안에 무늬가 있어요. 또 이제 구리 거울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무령왕릉에서 나오는 고리자루 칼 이것도 닮았고 거울도 닮았답니다. 등등 제 말씀은 무령대왕이 지었다고 생각되는 그 자기 이제 작은 아버지 곤지왕 유랍천왕 위해서 있는 가운데 시대적으로 그런데 유물 보더라도 유물도 일치가 되고. 유물도 비슷한 게 무령대왕 쪽에서 나오고 이거에서 나오고 또 다른 갑옷이니 뭐니 또 거기서 나온 저 로만 글라스 여기 유리잔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것도 아마 그 무령대왕에서도 뭐 나온 것 같아 유리 같은 제품이. 그러니까 이런 등등등등 고고학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틀림없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증거는 뭐냐면은 이 보통 원통으로 된 그 토를 갖다가 이 무덤 위에다 쭉 세운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도랑에 해자에 이제 떨어진 것 같다. 그거는 바깥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이제 조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더라도 그거는 6세기 초에 5세기 말이든가 이런데 이제 이런 모든 유물에 관한 그 추정 연대 이것도 이제 5세기 말 6세기 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문헌에도 그렇고 고각 증거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거야말로 이것은 무령왕이 지은 것이다. 세계에서 세 번째 큰 무덤을 여기서는 게르당의 아우 곤지왕 자기의 그 무령왕의 작은 아버님이 이제 거기에 묻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제 말씀은 이러한 그 40살까지 외양무로서 일본에서 통치하면서 한 업적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것이다. 대선릉. 그런데 또 하나의 재밌는 얘기는 일본석에 따르면요. 외양무의 존재를 없애기 위해서 4명의 가상의 가짜 인공을 갖다 만들어서 꾸며놨습니다. 그 사람은 또 그걸 또 믿고 있네요. 그러니 이게 당최 답답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모즈라는 이름부터 빌려서 여기서 결국은 다이센조 대선능 이것이 외왕무 그러니까 사마 또는 그 무령왕의 그 젊었을 때 이름 젊었을 때 일본에서 외나라에서 왕노릇 했을 때 지은 자기 작은 아버님을 갖다가 위해서 아마 근데 그 꼭대기에는 또 어느 관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거는 게로
대왕의 그 시신 찾으면 묻을까 하는 생각에서 차려놓는다고 저는 추정하는데 그래서 이런 또 재미있는 역사적인 기념 뭐 믿을 만한 이런 유적이 또 이제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 되면 대선릉을 한번 가봐야 되겠네. 전 잘못하고 한번 몇 바퀴 돌았거든요. 꽤 커요.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은 이 공주 박물관에서도 좀 이용을 좀 해줬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누가 알까 나는 미처 몰랐네